안녕하세요. 오늘은 B형 간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B형 간염, 원인은 HBV 감염인데 감염 중 유일하게 DNA 바이러스입니다. 나머지들은 A, C, D, E형, 이거는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혈액과 수혈을 통해서 될 수 있고 성접촉, 주사기, 면도기, 침, 모자 감염,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6개월 되겠고 6개월이 넘어가면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침입 부위는 바이러스가 간세포로 침입하여 증식하게 됩니다. 손상 기전을 보면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면역 반응, 그러니까 이 T세포가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점 나빠지겠죠. 그래서 간세포가 괴사되거나 섬유화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 B형 간염인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게 되면 성인의 90% 이상이 완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미만은 급성 중증형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빠르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6개월 내에 완치가 안 된다,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만성 감염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보균자가 되는 거고, 보균자가 되었을 때는 면역 관리를 잘 해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컨디션이 안 좋고免疫力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간경변이라든지 간암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 간세포로 침투하여 간세포 안에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HB, 헤파타이티스 B, 서피스 안티젠, 표면 항원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OTPT라고 하는 AST, ALT 이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어서 이것들이 간세포 손상의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은 면역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 서피스 안티젠 표면 항원이 6개월 이내에 음전되게 됩니다. 안티바디가 형성이 되어서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회복형은 성인의 90%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 손상 객관적 지표에서 간 효소 OTPT 상승이 있었는데 AST 이게 OT라 그러고 이거는 정상 범위는 10에서 40 미만이고 효소의 위치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것은 간뿐만 아니라 근육과 심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간 외에 다른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ALT 이건 PT라고 하고 이거는 5에서 40 범위이고 효소의 위치는 간세포의 세포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간세포 특이성이 높아서 이게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간세포에 손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ST, ALT의 비율에 따른 간염 원인을 감별하면 ALT가 간세포 특이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LT 이것이 높다. 그러니까 분모 있는 부분이 더 높을 경우에는 1 미만이 되겠죠. 비율이. 이때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든지 지방간 아니면 약물성 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와 AST가 비슷한 비율로 거의 1에 가깝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상승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 간염을 의심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변이라든지 간암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 이상이다. 그래서 AST가 ALT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는 거죠. 둘 다 높은데 AST가 2배로 더 높다. 이럴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근육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이 대사할 때는 비타민 B6가 소모되게 됩니다. ALT 효소 활성에는 비타민 B6가 꼭 필요한데 B6가 알코올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B6가 부족하게 되면 ALT 활성이 떨어져서
혈액 검사에서 ALT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반면에 AST는 비타민 B6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T는 28이고 이게 비타민 B6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랬죠. ALT 이거는 비타민 B6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B6가 떨어져서 ALT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LT 수치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ST와 ALT 비율이 2배 이상으로 AST가 더 큽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알코올성 의심한다 그랬죠. 근데 이 두 수치는 다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비타민 B6의 결핍을 의심할 수 있고 그래서 알코올성 간 손상이 나타난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급성이라고 그랬죠. 급성은 1% 미만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서 간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고등학생이 감염에 걸렸다가 사망하는 뉴스가 났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서 간세포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경우 이때가 급성 중증형이 되겠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심한 황달과 PT, 프로트롬빈 타임, 혈액 응고 시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급성 중증형이라도 면역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6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지만 간세포 손상이 너무 심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 이식이 유일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PT가 뭔지 보겠습니다. 혈액이 응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정상 수치는 약 11에서 15초가 되겠고 급성 간염에서 PT 연장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간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이 간세포는 단백질 합성, 특히 응고인자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간세포가 손상되니까 혈액 응고인자 합성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서 PT가 연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리루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빌리루빈이 높다는 것은 이 담즙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콜레스타시스, 담즙 정체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PT 연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리루빈과 담즙,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이 간접 빌리루빈입니다. 이 간접 빌리루빈은 지용성이고 알부민과 결합해서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이 간접 빌리루빈을 수용성인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시킵니다. 또 담즙의 성분을 보면 담즙에는 담즙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담즙은 간세포가 직접 만드는 건데 이 담즙에 간세포에서 만든 수용성인 직접 빌리루빈이 섞이게 됩니다. 직접 빌리루빈을 첨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즙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간에서 담관을 통해서 담낭을 거쳐 십이지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담낭이 십이지장으로 나가기 전에 저장 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직접 빌리루빈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빌리루빈 상승과 담즙 정체와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다 봤으니까 이 담즙은 간세포에서 생성된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빌리루빈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세포에서 담세관을 거쳐 소담관, 그 다음에 대담관, 담낭,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간세포 사이사이에 담즙이 흐르는 미세한 통로인 담세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세포가 손상되면 담세관, 간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담세관도 같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담즙이 정체되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담즙 정체 콜레스타시스 이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직접 빌리루빈이 담즙 세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간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간접 빌리루빈이 간세포에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 전환 능력도 떨어지니까 이 간접 빌리루빈이 또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즙이 하는 일은 기름을 녹이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름, 지방을 녹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름진 음식,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담즙이 담낭에서 소장으로 배출되어 비타민을 흡수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담즙이 정체됐죠.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담즙이 정체되게 됩니다. 혈액으로 역류하게 돼가지고 정체돼가지고 담즙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 K 흡수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응고인자 활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응고인자 활성이 떨어지면서 피가 잘 멎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PT, 혈액 응고 시간이 연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B형 간염을 제때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심한 경우 PT 연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 PT 연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간세포 손상, 두 번째 빌리루빈 수치 상승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ST, ALT, OTPT가 800으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40 미만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800입니다. PT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AST와 ALT가 400이고 PT가 연장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치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흥고인자 합성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중증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동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AST, ALT가 수천까지 올라가고 PT까지 연장되어 있다. 이 경우는 급성 간 부전입니다. 흥고인자 합성을 못하고 암모니아 해독도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ICU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성화, 복균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 면역 억제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 T세포가 충분히 반응하지 못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균 상태, 6개월 이상 치료를 못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복균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혈액에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만성 복균자형 5에서 10% 정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HBV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cccDNA라는 고리형 DNA 형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cccDNA가 주형, 그러니까 틀입니다.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HBV 입자를 계속 생성해내게 됩니다. 생성된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 밖으로 방출되어서 혈액과 체액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다시 혈액을 돌다가 다시 간세포로 와가지고 간세포를 감염시키고 HBV가 또 다른 간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cccDNA, 붕어빵 틀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데 HBV의 항바이러스제는 엔테카비르, 테노포비르 요건데 이것들은 HBV DNA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잠시 중단할 수는 있지만 이 주형 붕어빵 기계의 틀 이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붕어빵 기계가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ccDNA가 재활성화되고 바이러스가 증식되게 되면 간염이 재발하거나 광병변, 심하면 간암으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보균자는 면역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균자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면역력 유지.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동은 주 3에서 5회, 30분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합니다. 식사는 간 재생을 위해서 고단백식을 추천하고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지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 채소,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절대 금주를 해야 됩니다. 술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절대 금주. 금연, 니코틴은 간 혈류 감소를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대 금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보충제를 주의해야 되는데 간 독성 약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테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그리고 항생제, 한약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 진료를 볼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려야지 약을 받을 때 간 독성 약은 피해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제, 건기식 이런 것들은 간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복용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정기검사 3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안티젠 검사라든지 HBV DNA 검사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활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AST, ALT 요거는 간세포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AFP, 간 초음파 이런 것들은 6개월마다 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